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멋진 차. 저는 돈만 있으면 솔직히 타고 싶고 여유 되면은 그냥 자기가 살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싶어요. 비싸고 좋은 차를 열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카푸어라는 단어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비싼 차를 타는 경험담을 공유하는 이른바 카푸어 컨텐츠도 인기. 하지만 20, 30대의 경우 무리한 차량 구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 풀할부나 풀리스 요즘 120개까지 나와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거든요. 할부비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뭐 품위 유지비, 뭐 기름값 엄청나더라고요. 범생범사 카푸어.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카푸어로 전락한 우리 사회 2030 세대. 지금부터 그들의 속사정을 짚어봅니다. 최근에 카푸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카푸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자기의 재산 수준에 맞지 않게 차를 사는 사람? 중고로? 자기 소득 이상으로 좀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카푸어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계속 타면서 대신에 제 자신이 지출해야 될 그런 수입은 좀 적은 분들. 카푸어는 자동차와 가난한 혹은 빈곤한의 합성어로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서 비싼 차를 구입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 30대 젊은 층 카푸어를 주목해 볼 만한데요. 뭐 셋 중에 하나 진짜 집이 잘 살거나 자기가 진짜 돈 벌어서 능력 있어서 사거나 아니면 진짜 카푸어거나. 최근 들어 중고차 시장 역시 고급차를 찾는 20, 30대 고객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거의 이제 주 고객층이죠. 네, 많이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2030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많이 만나봤죠. 많이 무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유튜브에서 주목받는 일명 카푸어 컨텐츠를 보면 2030 카푸어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8살의 무직 카푸어를 모셨는데 차량 가격은 뭐 8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월급 한 200 벌고 있습니다. 집이 있겠지. 지금 어디서 살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 채널은 일단 카푸어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어쩌다가 카푸어 분들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회수가 다르더라고요. 현재 내 처지가 어떤지, 현재 내 상황과 내 상황에서 이 차를 끌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걸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현재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다른 사람들은. 카푸어가 된 사연과 자세한 경제 사정, 차량 유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카푸어 일상까지. 카푸어라는 단어를 내건 다양한 컨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카푸어 컨텐츠는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구독자 역시 대부분 2030 청년 세대. 이들이 카푸어 이야기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왜 카푸어 분들이 나오면 재밌지 영상이?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나는 현재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버는데 모닝을 끌고 다녀. 난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 나보다 훨씬 못 벌면서 더 좋은 차를 힘들게 타고 다니는 거구나. 이런 걸 위로를 받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요. 이제 나도 비싼 차를 사고 싶은데 솔직히 용기가 안 나요. 나랑 수입이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수입차를 끌고 나와. 또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자. 카푸어 사이에 통용되는 명언 아닌 명언도 있다고 하는데요. 차는 돈이 아니라 용기로 산다. 빛내서 빛나는 인생을 살자. 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다. 이제 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자동차의 성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승차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뭐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다. 카푸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그 느껴지는 승차감보다 문 열고 딱 내렸을 때 날 바라봐주는 그 시선, 그 하차할 때 그 느낌, 그 느낌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카푸어는 경제력이 부족한 철없는 20, 30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카푸어 관련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연 카푸어인지 투표해달라는 글부터 카푸어가 되면 어떨지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 카푸어에 대한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카푸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소비를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를 한 달 수입에 한 달 현금 창출액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 금액으로 자동차를 샀을 때 합리적인 자동차 구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의 월급의 직장인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 뭐 1억짜리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은 그 적정하지 않은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카푸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 역시 소득 수준에 맞는 자동차를 일명 계급도로 제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2030 세대가 정의하는 카푸어 기준은 전문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월 300을 벌어도 월 100, 차에 100 나가는 게 정말 아깝고 막 미치겠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카푸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내가 월 300 벌어서 차에 월 250을 써요. 50밖에 안 남는데도 나는 이걸로 생활할 만하고 이 250을 차에 쏟아부어도 행복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카푸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카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청년 세대의 소비 심리가 최근에 카푸어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얘긴데요. 2030 세대를 상징하는 신조어들을 살펴보면 플렉스, 열로, 영앤 리치와 같이 현재의 충실한 사치형 소비가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는 원래는 소득의 함수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소비를 많이 하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소비를 작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세대가 MZ세대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아이템에 올인하는 이런 부분 사치 현상 또는 뭐 욜로 현상이 지금 MZ세대 소비를 설명하는 가장 큰 지금 어떤 논리가 되겠습니다. 좀 거시적이고 먼 미래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플렉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렉스를 소비를 한다고 해서 20대 소비자들이 모든 곳에 다 플렉스를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의식주, 여가에 다 플렉스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가에 가치를 준다라고 하면 여가에만 플렉스를 하는 거고 나는 옷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거를 이제 줄여가면서 옷에 가치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성향은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문화와 결합해서 더욱 가속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플렉스라는 말을 유행시킨 한 유명 힙합 가수는 자신의 SNS에 슈퍼카와 찍은 사진을 올렸고 부의 과시는 선망의 대상이자 일종의 놀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SNS 상에서 워낙 돈도 잘 벌고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저 뭐 영앤 리치 막 이런 막 힙합 프로그램에서도 막 그런 게 약간 좀 이슈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타인과 쉽게 비교되는 SNS에선 유명인 영향도 받지만 주변 사람에게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뭐 인스타 이런 게 유명하니까 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SNS가 너무 발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딱 차에서 사진 한 컷 찍고 댓글 반응을 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차를 더 사려고 하고 주변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런데 SNS에는 이렇게 화려한 사진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영정사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정사진은 고급 중고차 구매 인증 사진을 말하는데요.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돈을 갚아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이라는 의미의 카푸어 은어입니다. 자동차를 사려면 목돈이 필요한데요. 이때
대출로 차량을 구매하는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 등의 대출을 받아 고급차를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 오토론 상품은 시중은행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캐피탈하고 카드사도 일부 지급을 하고요. 대부업체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보통 오토론 것들은 한 6%는 안 될 겁니다. 캐피탈사들도 한 8%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요. 대부업체 만약에 산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는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카푸어 늪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20대 초반 남성이 있습니다. 중고 외제차를 사고 싶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무직자, 저신용자라도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액 할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그중 한 업체에 직접 대출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초기 자본이 없어도 신용이 좋지 않아도 전액 할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단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자동차 구매를 하더라도 이 소득을 따지거든요. 시중은행들은요. 대부업체는 신용보다는 뭐 아주 저신용도 막 대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당을 잡고 차량 가격에 50% 70%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갚을 능력을 고려한 대출과 고금리성 마구잡이식 대출. 실제로 20, 30대 오토론 연체율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누구나 손쉽게 대출을 받고 차를 살 수 있는 구조가 카푸어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차를 사러 오시죠. 사러 오실 때 이제 보통은 돈을 아예 이제 안 들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고 아예 그냥 용기만 갖고 오는 거죠. 차를 골랐으면은 이제 캐피탈이라든가 해서 이제 할부를 하는 거죠.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나가는 식으로 해서 차를 끌고 나가시는 거죠. 이제 누구나 쉽게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고금리만 감수한다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출. 초기 목돈이 부족한 20, 30대는 최대 120개월까지 전액 대출을 받거나 유예 할부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예 할부가 나중엔 폭탄이 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할 겁니다. 그것만 한 36개월이나 48개월 정도 정해가지고 할부로 내다가 이자고요. 나머지는 이제 만기에 가서 일시에 다 상환하는 그런 거거든요. 만기에 가서 일시금으로 상환하려고 그러면 그 만기에 있는 이 자금은 그대로 이자로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자 더 내는 거죠. 이 할부 유예 제도가 비싼 차라도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높고요. 만기 시점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가장 회피해야 될 구매 방법이죠. 그렇다면 유예 할부 만기 시점에 구매했던 차를 팔아서 원리금을 갚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구매 시점부터 현금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자동차 특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차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팔아야 되는데 내가 4천만 원에 차를 샀는데 한 1, 2년 타니까 차가 3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할부금은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 뭐 3,300이 남아있어. 왜냐면은 맨 처음에 차를 살 때 차값만 할부한 게 아니라 세금도 할부하고 보험료도 할부하고 뭐 여유자금까지 다 땡기셨으니까 남아있는 할부금이 큰데 반해서 이제 차량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시세는 3천인데 남은 할부금이 뭐 3,300, 3,400입니다. 그러면은 이 300, 400을 내가 어디서 가지고 와야지 이제 은행에다 갚고 차를 팔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예 할부가 폭탄으로 돌아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히는 건데요.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계획이 어긋난 순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를 구매할 때 차량 원금과 이자만 계산해서 월 할부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밖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차량 원금의 5에서 20%의 이자, 취등록세 8%, 젊을수록 비싸게 책정되는 보험료, 여기에 자동차세까지. 때문에 캐피탈사 등에서는 일명 여유 자금까지 빌려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데요. 결국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 높이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을 할 때요. 등록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보험료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까지 대출해 준다는 거는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막상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고유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름값 가격이. 그걸 넣어보면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애물단지구나. 내 차 월 내는 것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망가지기라면 수리비도 들고, 그다음에 뭐 엔진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깨닫는 분들이 좀 많아요. 벤츠를 타다 보면은 이게 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이 원래 했던 소비보다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뭐 할부금만 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50만 원, 70만 원 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카드값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달에 70 생각했는데 150, 200만 원씩 나가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좀 안 좋은 길로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 겉으론 화려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궁핍함을 겪는 카푸어의 현실은 영상 웹툰에서도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과거 카푸어였던 한 2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 남성은 중고 고급 세단을 3천만 원대 초반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금 조달 어떻게 하셨어요? 프라이브죠. 인생은 뭐 한 번 아니겠습니까? 60개월로 해서 한 달에 한 월 70 정도 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저런 차 타보겠냐, 젊을 때 타는 거지 해가지고 그때 무리하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기름이 벌써 앵꼬더라고요. 빵꾸 뚫린 줄 알았습니다. 연료통에 빵꾸가 뚫린 줄 알았어요. 주차 문제라든지 제가 굉장히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주차를 딱 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한 5분 정도 이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라든가 누가 뭐 침이라든가 이런 걸 뱉었을까봐 조마조마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옛날 건물 같은 거 내려가다 보면은 주차장 입구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 4평 원룸에 살던 한성 씨는 결국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성 씨처럼 원룸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를 타는 세태는 사회적으로도 논란거리입니다. 주거와 차량의 괴리가 큰 소비를 지적하는 건데요. 청년 단독 세대 비율이 높은 서울의 한 주택가를 한번 가봤습니다. 원룸촌 주차장, 한눈에도 고가인 차량을 두 집 건너 한 집 걸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이젠 하우스 푸어조차도 꿈꿀 수 없어서 카푸어가 돼버린 청년 세대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거는 그나마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리고 그 집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면, 근데 카푸어는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기성세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 다음에 차를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는 영원히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집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가치 소비를 하는 거죠. 내가 가치를 주는 데 투자를 한다. 혹은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하우스푸어에서 카푸어로 현상이 넘어가게 된 이면에는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거죠. 청년 세대가 카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이유가 있다지만 막상 카푸어가 처한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카푸어 10명 가운데 8, 9명은 1년 이내, 길어야 2년 안에 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20, 30대 카푸어는 특히 개인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소득에 비해서 더 높은 대출을 갚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것을 못 갚을 경우에는 결국은 더 높은 금리의 사금융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것이 그 악순환 될 수가 있고요. 금융 연체 기록이 남아 있고 하니까 이제 금융 생활도 못 하고 또 그게 또 나중에 다른 사회생활을 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정말 그거 뭡니까 이게 사회에 출발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SNS 인정 욕구, 2030 세대 소비 가치관 변화, 쉽기만 한 대출 구조, 그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 카푸어가 된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정신적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결말만은 비슷해 보입니다. 원망을 받기도 하고, 아 그때 왜 나를 말려주지 않으셨냐. 근데 그러면 좀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구독자님은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차 파십시오. 제가 파는 거 알아봐드려요.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해버려요. 그런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까지를 본다면 미래죠.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30) 세대의 사회적 현상으로 떠오른 카푸어. 카푸어를 정의하는 기준도, 카푸어를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기 다른데요. 카푸어를 한마디로 하면 폐기. 그냥 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과시욕인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이렇게 잘났다를 보여주는. 하고 싶은 대로 잘 사는 사람. 카푸어? 짧은 낭만? 하지만 카푸어를 단순히 요즘 애들 문제라거나 하나의 자조 섞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엔 사회적 의미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꿈을 꿀 수 없고 카푸어가 될 수밖에 없게 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세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카푸어로 표상되는 한국 사회 2030 세대. 당장 우리는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